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 개발자 협력사가 모여서 콘서트 같이 한 시스코에서 시스코의 CTO가 이런 CIO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3, 4년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된 메타버스가 도래한다고 보진 않지만 메타버스로 인해 네트워크 첨단 컴퓨팅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앱이 배포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겠죠, 그죠? 다 바꾼다. 네, 저도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사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닥이란 뜻이지. 맥킨지가 이 메타버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충격적이더라고. 제가 이거 원문 읽어보지 않고 기사 요약된 걸 봤는데 저 액수가 여러분 상상이 돼요. 5조 달러. 메타버스가 5조 달러. 근데 제가 이 기업체에 가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있어요. 최근에 이 폭락 이후에 루나 사태 이후에.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들 그 이사님들이 쭉 줄 서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주는 아주 진풍경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다 물렸어 지금 메타버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서 만들고 막 그 작년 뜨거울 때 이렇게 부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특공대 짜가지고 이 메타버스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일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뭐 발표하니까 선생님 해가지고 이제 줄 쓰신 거야. 이거 지금 이게 가격 폭락했지만 2018년, 19년 좀 다르다. 좀 따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센 놈들이 많이 물렸어. 응. 이 맥킨지 보고서 봐. 되게 낙관적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 그죠? 6월 18일에 나왔어. 6월 18일. 게임은 30억 명이 하는데요. 2천억 달러라고 하고 전자상거래는 2조에서 뭐 이렇게 되고 6시간을 보낸대요. 보수적으로 잡은 걸 거예요, 이게. 가상 공간에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여전히 더 보낼 거예요.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이 보낼 거예요. 상거래의 80%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보고서의 책임 주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넷의 언론에다가 메타버스의 현재 상태가 2004년 웹 2.0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 막 페이스북가 나온다고 트위터 나온다고 그랬을 때요. 인터넷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당시 인프라 기술이 인터넷 민주화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가.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이거 알거든요. 1992년도에도 민주화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실은 그냥 거기에 꽂히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이게 가치를 따지는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분산 시스템이 꼭 반드시 이제 소비자 권력 혹은 뭐 민주화를 얘기하는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터넷 시대가 왔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웹 2.0이 왔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웹 3.0으로 불러야 될지 하여튼 그게 온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저는 소유권 얘기하는데, 소유권. 고객들이 디지털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2, 3년 걸린대, 2, 3년. 이게 이제 3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다는 거는 부자가 될 운명이야. 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포시스 회장님이. 이게 지금 폭락하고 나서예요, 다. 근데 폭락하고 나서 이베이에서 이제 NFT 스포츠, 제가 하는 일이 유전자, 그러니까 코비란트 유전자를 이제 블록체인에 넣어가지고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10만 개 만들자. 그때는 NFT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저는 칼라드 코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저도 비탈리하고 똑같아요. 2014년에 비트코인 발견하고 칼라드 코인에 꽂혔어요. 비탈리가 칼라드 코인에 꽂힌 거거든요. 용어가 이제 NFT라는 쌈박한 용어로만 대체 불가능한데 뭐가 좋아 보이잖아, 그지? 칼라드 코인이에요. 그거를 하는 비즈니스를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성공을 못했다는 뜻이고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안 만나지네. 코비 브라이언트 죽었으니까. 미시스 코비 브라이언트가 안 만나지네. 만나만 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만나지네. 치사하게 티셔츠 이런 거 팔지 말고 유전자 팔아가지고 소더비에 경매 붙여라. 그러면 토큰 10만 개 리미티드. 코비 브라이언트 그럼 토큰 뭐에 쓰냐? 웹사이트 딱 넣으면 코비 브라이언트 아바타가 나오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정보예요. 우리 인간의 등기 정보야, 등기 정보. 근데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만 아니고. 근데 기사는 되게 골 때려. 근데 시장이 별로 밝지 않다. 왜냐면 폭락 이후야 이 기사가. 시장이 이게 NFT 시장이요. 이게 보통 우리의 시장은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지. 이 NFT 시장은요 자체가 줄어들어. 꼭 내가 사업해보려고 그러면 이래. 제가 책을 쓰면 꼭 겨울이 오고요. 줄어들고 있어요, NFT가. 그러나 저는 NFT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간송미술에서 훈민정음 NFT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NFT 뭐가 담겼니? NFT를 갖고 온 사람하고. 박물관 가면 저거 있는데, 뭐가 다른지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저는 답을 알지만, 물어봐요. 여러분 안 물어볼게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텅 비어있다고, NFT가. 일반인들은, 그거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블록체인 전혀 모르는 거지. 블록체인 엄청 비싼 시스템이잖아요. 그걸 뭘 넣어 넣기는.
안 들어가. 그러면 계속 속일 거냐? 네. 마케팅적인 용어로 하면 속일 수 있는데 이게 소유권이라는 개념에서 만나요. 이인하 씨 아세요? 이인하 씨? 이인하 씨? 이인하 영원한 제국이라는 그분도 우리 시대 때 전설인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자 누구인가라는 문학 비평으로 떴고 문학 비평가가 소설을 써가지고 소설가보다 더 유명해진 이분이 리니지 페인이었어요. 리니지 페인. 나는 1999년도 리니지를 안 하고 사이버머니를 연구하고 보고서 쓰고 난 리니지를 떠났고 그때부터 이분은 리니지 세계에 빠져가지고 바세방 전쟁인 이런 서사에 다 참여를 한 분이야. 그분이 메타버스에서 책을 썼는데 이게 진짜 바이블이야. 메타버스에. 카이스트 출신 교수님들이 쓴 메타버스 책은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강추 안 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메타버스를 이걸로 생각해. 이거 끼고 막 이렇게 여기서 안 떠나. 매장에 가서 그냥 구경하는 게 낫지.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무겁다며 또. 근데 이분이 문학가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자기가 또 리니지 페인이었고 로블록스도 많이 해주고 이분이 쓴 메타버스라는 책을 제가 권하고요. 이분도 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메타버스 가지고 떠드는 애들 걸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3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떴어요. 이거 발표했더니 15분 키노트 발표하라고 그래서 기업체들 모여서 했더니 이거 보고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이 나 처음 봤대. 메타버스 얘기만 하는데. 첫 번째, 심리스니스. 이게 뭐냐면요. 대항해 시대예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골 때리는 시대를 살고 있냐면 웹2라고 부르건 웹1이라고 부르건 내가 있잖아.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기록이 있어. 그걸 다 종이를 뽑는다? 그걸 대학에 내. 그럼 대학에서 그걸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그럼 내가 대학에서 그걸 쓰고 대학에 DB에 다 있어. 그럼 내가 딱 들어온 종이를 뽑아가지고 삼성전자에 갖다 내. 그럼 삼성전자 인사부에서 또 다시 쳐. 다시 치건 안 치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이 데이터가 이동하면 되지 않아? 왜 종이를 뽑아가지고. 종이 위조할 수도 있는데 졸업증명서 내가 뽑아가지고 기업에 내야 돼? 생각해보면, 블록체인과 이 비트코인 기술이 없으면 이게 디스토피아예요. 구청에 분명히 컴퓨터에 내 여권 정보가 있는데 그걸 굳이 종이를 나한테 왜 줘? 내한테 주니까 내가 공항에 두고 가잖아. 할 때 나이든 메어가 생기잖아. 그지? 그냥 거기서 출입국가에서 쏘면 되잖아. 그지? 쏘면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권한 문제가 생겨요. 권한 문제가. 그러면 누군가가 전부 프론트로 백으로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페이퍼리스.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리스를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은 다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어. 온라인 섬처럼. 온라인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온라인이 오히려 더 이렇게 바다처럼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 바다처럼.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권한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걸 하려면 아까 내가 했던 2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오템인지를 증명할 필요 없이 내가 그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자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 자산을. 2가지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때문에 해결된 걸 알았어. 메타버스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뜬 거예요. 심리스니스. 멀티플 아이덴티티는 이건 약간 뭐 좀 철학적인 거죠. 중요하지. 인간은 참 우리 여기서 영웅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여기서 영웅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세대는 너무나 이해를 잘하는데 제가 상대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나마 리니지를 연구했지만 그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거 아니야. 리니지 페인들이 대학을 갈 수 없잖아. 여러분 같은 이런 대학을. 그죠? 리니지 페인 안 뽑죠. 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리니지 페인 한 애들이 가는 길에서는 이거를 그냥 생활로 사는데 공부하신 분들,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 세계를. 그래서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해드리는데 이게 훨씬 더 애착이 많을 수 있어. 이 메타버스 온라인 리니지의 나의 캐릭터가 나보다 훨씬 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죠, 그죠? 우리 막내딸한테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걔네들은 그걸 그 캐릭터를 빌드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현질도 하고, 그죠? 옷 입히고. 지는 옷 안 입는데 걔는 옷 입혀 막. 하이브리드 브리딩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파이, 시파이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리니지 공성전을 한다고 생각해봐. 리니지 공성전을 하는데 금융이라는 건 쉬워요.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남는 곳에서 없는 곳을 주는 건데 이게 보장만 된다면 남는 곳에서 없는 걸 줄 수 있는 거니까. 공성전을 할 때 금융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템을 본인이 사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신한은행이 리니지 분점을 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신한은행 리니지 분점에 가면 그렇게 서류 같은 거 많이 쓰지 않고 무기 빌려주는 거야, 무기. 그 수익성 좋잖아. 전쟁하면 다 뺏고 이러는 거니까 수익성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복리 한 30% 뜯는 거지. 왜냐면 하루만 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이종 교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던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는 거지. 꼭 미러링을 생각하면 안 돼. 뭔가 폭발력이 있을까? 인터넷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3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정리 이렇게 하면